식장 문 앞 내 이름이 선명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혼주석 금지. 스탬프처럼 찍힌 그 문장 옆에서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죠. 그날 식장 스크린에 뜬 영상은 혼인서약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짜 역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식장에선 어머니라 부르지 마세요입니다. 시장 한복집에서 바늘과 실로 한 아이의 인생을 꿰매온 어머니,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가족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죠. 혈연과 호적, 체면과 권력 앞에서 어머니라는 호칭이 얼마나 무겁고 따뜻한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좋아요 한 번으로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을 보내세요. 구독하시면 매일 따뜻한 이야기로 위로받으실 거예요. 진심을 담아 누르는 그 손가락 하나가 오늘 하루 여러분께 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바늘과 실로 밥을 벌었습니다. 시장의 우리 한복집은 늘 다급했죠. 급한 택배, 당일 맞춤, 수선 산더미. 손끝에 굳은 살이 뜯겨나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같은 주문을 걸었습니다. 이 실밥만 잘 꿰매면 우리 혁수는 오늘도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혁수 아빠가 떠난 날 집안엔 말 대신 침묵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나는 엄마 노릇을 교과서 대신 생활로 배워야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밤 11시에야 마지막 바느질을 끝내는 날들. 그 사이사이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내 손끝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을 겁니다. 혁수가 처음으로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나는 바늘에 실을 꿰다 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 계셔. 대신 엄마가 2배로 사랑해 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이미 다 아는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혁수가 의대를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기뻤던 것만큼 두려웠습니다. 등록금은 얼마나 될까? 교재비는 또 얼마나 들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결국 상가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 부탁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줌마 장사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이건 좀. 건물주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5만 원을 깎아주었죠. 나는 그 5만 원을 꼭 쥐고 집에 돌아와 혁수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어뒀습니다. 의대 등록금 청구서가 처음 도착한 날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던 하얀 봉투를 열었을 때 금액 뒤에 찍힌 0의 개수를 세다가 손이 떨렸죠. 1,000만 원이 넘는 돈. 나는 그날 밤 신부 한복수선 일감 4건을 동시에 받았고 새벽까지 바늘을 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알바 더 구해볼게. 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바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엄마 바늘은 아직 안 무뎌졌어.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혁수는 결국 흰 가운을 입었고 나도 처음으로 새 바늘을 꺼내며 거울 속 내 흰머리를 빗어냈죠. 그날 내 바늘기엔 실보다 눈물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웃으며 그 흰 가운의 소매를 한 번 더 다듬어 주었을 뿐입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손 치료해 줄게. 혁수가 내 손을 잡았을 때 굳은 살 가득한 내 손바닥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죠. 이 손으로 날 키웠잖아.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바늘과 실로 꿰맨 세월이 결국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싶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손이 곧 누군가에게 지워질 손이 될 거라는 걸요. 혁수의 연인을 처음 본 건 병원 로비였습니다. 예쁘고 똑똑했죠. 하얀 가운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혁수가 소개할 때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걸 보며 나는 괜히 내 손을 주머니에 숨겼던 기억이 납니다. 상견례 날 그 집안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신부 아버지가 명함을 건넸어요. 의료재단 이사장. 그 재단 이름은 대학병원 건물 현판에도 새겨져 있었죠. 혁수 어머니시죠?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분의 시선은 제 옷깃을 훑고 손톱을 살피고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손이 먼저 수저놓는 속도를 살폈고 그들은 먼저 내 호적을 살폈던 거죠. 며칠 뒤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신부 쪽 집안이었고요. 봉투 안엔 깔끔하게 인쇄된 문서 한 장. 제목은 혼인 조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펼치다가 손이 굳었습니다. 계모 혼주석 배제, 혼인 전 호적 정리, 모자 삭제. 글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모라는 글자만 유독 굵게 보였죠. 옆에 작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파토 방지 차원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나는 그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계모, 혼주석 배제, 호적 정리.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혁수였죠. 엄마, 나 지금 갈게. 미안해. 내가 정리할게.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떨림 속에서 아이의 망설임도, 체면도, 두려움도 다 들었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으니까 천천히 오렴.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이틀 뒤 혁수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약해서 이렇게 됐어. 엄마가 없었으면 나도 없는 건데.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부드럽게.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장 예행 연습 날이었습니다.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러 갔을 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혼주석은 물론이고 가족석에도 친지석에도. 행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부 측 요청으로 일반 하객석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혁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아니야. 내가 바로 얘기할게. 됐어.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아이도 알았을 겁니다. 그날 밤 혼자 한복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 재봉틀 앞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어머니라는 자격은 호적 도장으로 적셔지는 걸까? 바늘과 실로 꿰맨 6년은 한 줄의 문서로 지워지는 걸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바늘을 쥐었지만 실을 꿰지 못했죠. 문득 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 쌓인 그 상자 안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담겨 있었죠. 밤마다 나는 한복 안단을 걷어내듯 생각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자격은 호적 도장으로 적셔지는 걸까? 잠이 오지 않는 밤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그 안엔 우리의 시간이 담겨 있었죠. 병원 영수증 뭉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혁수가 중학교 1학년 때 맹장 수술 받았던 날의 것이었어요. 수술 동의서를 펼쳤습니다.
보호자란에 제 이름 김명숙. 법적으로는 계모였지만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었죠. 어머니, 수술 잘 끝났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복도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작은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엄마에게 20살 되면 읽어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이혁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편지가 있었던 줄도 몰랐어요. 봉투를 열자 노란 편지지에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 나 20살 됐어요? 의대 들어갔어요? 엄마는 내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아는데 나 다 알아요. 아빠 떠난 날 엄마 혼자 우시던 거. 학원비 못 낼 뻔했을 때 재봉틀 팔려고 했던 거. 근데 엄마, 법으로는 계모래도 내 마음에선 진짜 엄마예요. 새벽 김밥, 밤늦은 바느질, 반창고 붙은 손으로 웃어주시던 거 다 봤어요. 20살 되면 꼭 말하려고 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 의사 되면 엄마 손 꼭 치료해 줄게요.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이혁수 올림.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아이는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도 날 엄마라고 불러준 겁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엄마가 되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엄마가 되며 살아가는 거구나. 혼주석이 없어도, 호적에서 지워져도 이 아이 마음속에선 내가 엄마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을 들었어요. 한 땀 한 땀. 이 바늘이 무뎌질 때까지 나는 엄마일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혁수였죠. 엄마, 나 결심했어. 식장에서 엄마 이름 지우는 사람들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답장을 보내며 나는 궁금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결심을 한 걸까? 혁수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에요. 굳은 살 가득한 이 손이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었구나.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답을 알게 된 건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한복을 꺼냈어요. 15년 전 한 신부가 맞춤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한 것을 싸게 사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를 빗어넘기고 손톱 밑에 실밥을 꼼꼼히 털어냈어요. 손등엔 여전히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혼주 명단이 적힌 안내판. 신랑 측엔 공란이었고 신부 측엔 화려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나는 그 공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혁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이가 오늘따라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쁘다, 우리 아들. 나는 웃으며 아이의 넥타이를 고쳐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죠. 엄마, 잠시만 믿어줘. 혁수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 아이의 눈빛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행사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혼주석은 유족 측 요청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하객석 뒤쪽에.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재단 관계자들, 대학병원 교수들. 나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식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식장의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음향 문제가.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장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거든요. 흰 화면. 그리고 천천히 떠오르는 문장 하나. 가족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죠. 첫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바느질 소리,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한복 치맛단을 꿰매는 손이 클로즈업으로 보였어요. 굳은 살이 갈라진 손가락, 반창고가 붙은 엄지손가락. 나는 그 손을 알아봤습니다. 내 손이었거든요. 다음 장면은 영수증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학자금 납부 영수증, 재봉틀 수리비 영수증. 그 옆으로 자막이 떴습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한 여성이 아들을 의사로 키우기 위해 지불한 금액. 총액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나도 정확히 몰랐던 숫자였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 익명의 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두 번째 심장은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아이가 자라요. 돌잔치 사진 보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적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기증 서약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내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죠. 식장이 숨죽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혁수의 목소리가 영상 위로 깔렸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자랐습니다. 바늘과 실로 찢어진 날들을 기어온 손. 새벽 4시에 김밥을 싸고 밤 11시에 바느질을 끝내던 손.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도하던 손입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법적 호칭이 무엇이든 저에게 어머니는 한 사람뿐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이번엔 의료재단 연간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화려한 표지, 축하 인사, 감사패 사진들, 그리고 이어지는 표와 수치, 모금액 대비 장학금 집행률 37%, 홍보비 및 행사비 과다 지출, 특정 협력업체 수의계약 비율 91%,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혁수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신랑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묻겠습니다. 사람을 살리자며 모은 돈이 왜 이렇게 자주 행사장 꽃으로 피었는지요. 신부 아버지, 재단 이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당장 중단하지 못해. 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지우려는 분들이 어느 명예를 말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어깨를 떨며 사회자도 하객들도 모두가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혼주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석도 아니었죠. 나는 그저 아들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혁수가 단상 아래로 내려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았죠. 그 순간 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눈물을 그날 쏟아냈습니다. 식은 파토가 났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고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나갔죠.
재단 이사장은 떠나기 전 혁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법적 대응 각오해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공익제보 자료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그 말에 이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식장이 텅 비고 나서야 나는 혁수에게 물었어요. 괜찮겠니? 결혼도 못하고. 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거예요. 엄마 이름 지우는 사람들이랑 가족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의 눈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고생했다, 우리 아들. 며칠 뒤 뉴스에서 재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집행률 논란, 수의계약 특혜 의혹. 방송국 탐사 보도팀이 움직였고 감사원 조사가 시작됐어요. 혁수는 조용히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재단과 연결된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했죠. 엄마, 나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일주일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신부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봤죠. 들어오렴. 나는 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왔고 신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몰랐어요. 아니, 모르는 척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줄만 알았어요. 신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어머니 이름 지우는 게 예의라고 했어요. 체면 지키는 거라고. 저는 그게 틀렸다는 걸 식장에서야 알았어요. 나는 아이 머리를 쓸 듯 그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혼주는 못해도 사람 노릇은 할 수 있잖니. 신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저 옆에 앉아 아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한참 뒤 신부가 말했습니다. 혁수 오빠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가 응원할게. 신부가 돌아간 뒤 혁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요. 아이가 펼쳐 보인 건 작은 상가 계약서였습니다. 여기에 작은 의원 열려고요. 저소득층 야간 진료. 엄마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돕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은 괜찮겠니? 괜찮아요. 대학병원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있어요. 그리고 혁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신부 집에서 받기로 했던 예단이랑 예물 다 돌려줬거든요. 그것도 다 재단 돈이었을 거예요. 한 달 뒤 낡은 상가 2층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혁수 의원, 저소득층 야간 진료. 개원 첫날 혁수가 말했어요. 엄마, 첫 환자 필요한데 엄마가 해줄래요? 나는 웃으며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그래, 가장 먼저 엄마부터. 접수 창구에 앉은 아들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네, 환자분 성함 확인했습니다. 김명숙님 맞으시죠? 네. 보호자는요?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혁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보호자란에 아들 이혁수라고 적을게요. 엄마가 날 보호해준 만큼 이젠 제가 엄마 지킬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혼주석 금지라고 찍혀있던 그 청첩장이었죠. 나는 그 문구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실밥 풀듯이 한 조각 한 조각. 작은 종이 조각들이 쓰레기통에 사뿐 떨어졌습니다. 지워진 것은 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오만이었죠.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혁수 의원 간판 불이었어요.
아직도 환자를 보고 있나 봤죠.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선할 한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바늘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바늘을 들고 실을 깨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이 실밥이 이제는 아이를 잡아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혁수였죠. 엄마, 오늘 첫 환자 15명 봤어요. 다들 고맙대요. 잘했다, 아들. 엄마 사랑해요. 평생 고마울 거예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엄마도 평생 고마울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혼주석은 없었지만 아들 옆엔 설 수 있었습니다. 호적엔 지워졌지만 아이 마음엔 새겨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재봉틀 위로 빛이 부드럽게 내렸죠. 나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실밥을 꿰맸습니다. 이 실밥으로 키운 아이가 이제는 세상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최고의 어머니였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도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밥상 앞자리, 병원 보호자란, 새벽의 수선대. 그 자리를 지켜낸 시간이 어머니라는 호칭을 만들어주죠.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실밥 하나를 꿰매주었다면 주변의 어머니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작은 감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